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출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겁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 상황을 진단하고 점검한 이제 2024년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를 오늘 발표했어요. 예. 한은은 이제 저소득,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이제 금융 취약계층,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악화 등을 이제 한국 금융의 어떤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선진국과 비교해서 민간 부문의 부채가 여전히 너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 가계 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이 부채를 스트레스 DSR 규제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경고고요. 네. 한은은 명목 GDP 대비 민간과 정부를 포함한 총 부채 비율 매크로 레버리지를 작년 4분기 말에 251.3%로 추산했습니다. 이게 그 선진국 그룹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민간 부분만 떼어서 보면은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207.4%였어요. 이게 선진국 평균인 16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작년 4분기에 GDP 대비 69.8%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민간 신용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위험도 잠재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그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이 특히 많이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에는 0.5%였는데 올해 1분기 말에는 지금 1.52%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이거나 아니면 저신용인 이제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올해 1분기 말에는 10.21%에 달했고요. 이 자영업자 대출이 유독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대출 금리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요.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해서 위축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주된 이제 담보대출 대상인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점도 이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한은은 이제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 금융 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채무 재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고 네. 또 부동산 PF 대출 그 부실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 원가가 오름에 따라서 이제 PF 사업성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금융회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올해 1분기 말에 무려 134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기준 3.55%로 2021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출 잔액도 늘어나고 연체율도 같이 늘어나고 있군요. 네, 특히 이제 증권사 연체율이 17.6%, 저축은행 11.3%, 여전사 5.3% 등으로 이제 타 업권 대비 좀 연체율이 높은 편이었고요. 네. 한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경우에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은은 이제 건설사가 부동산 PF 리스크 확산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봤고요. 네, 또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동산 PF 때문에 이제 제2의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우려도 네.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그 이금융권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맞습니다. 한은도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8%,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5.1%로 2022년 이후 상승세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등 비은행권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어요. 예. 특히 이제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1분기 이제 건설 부동산업
연체율의 경우에 이제 저축은행이 13.4%, 상호금융이 7.8%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것도 뭐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보면 저축은행은 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상호금융은 담보대출 위주로 연체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보 비율이 이제 다른 업권에 비해서 좀 낮은 것으로 또 한은은 봤어요. 예. 한은은 이제 부실 자산의 이제 빠른 증가가 시장의 불안을 자극해서 유동성 이벤트를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 부실 자산의 어떤 효율적 처리로 건전성 지표 개선과 손실 흡수 능력이 이제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국은행 금융 안정 보고서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에 7조 원 투자. 세계 완성차 업계 2위죠.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이제 테슬라의 라이벌로 총망받았던 이제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 가량을 투자했어요. 이제 폭스바겐은 오늘 아침에 미국장 마감 후에 이제 리비안에 2026년까지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네, 폭스바겐은 우선 10억 달러를 리비안에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에 이제 한 4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투자해서 리비안과 합작 회사를 이제 설립할 계획입니다. 네. 폭스바겐하고 리비안은 이 합작 회사가 같이 통제하고 소유할 것이라면서 첨단 소프트웨어를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을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네. 결국 기술력을 합쳐서 첨단 전기차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이죠. 네. 폭스바겐 CEO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최고의 솔루션을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기술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양사는 2030년 이전에 이제 합작 회사가 개발한 어떤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또 기대하기도 했고요. 네. 이 투자를 받는 쪽인 리비안 입장에서는 그 실적 반등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겠죠. 맞습니다. 리비안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픽업 트럭과 SUV로 유명한데요. 이번 7조 원 투자를 통해서 이제 생산과 전기차 실제 인도를 늘리기 위한 어떤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리비안은 한때 이 전기차의 선두주자였어요. 이게 2021년 11월 상장할 때만 해도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14억 5천만 달러 손실을 이제 기록하는 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전기차 수요 감소와 이제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올해 2월에 이제 직원 10%를 또 감원했고요. 4월에는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의 1%를 추가로 또 줄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의 투자로 제도역의 발판을 또 마련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어요. 또 최근에 침체에 빠진 이 전기차 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이 주류 완성차 업체가 대규모 자금을 이번에 투자함으로써 전기차가 여전히 전도 유망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소식이 또 우리나라 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겠네요. 네. 자, 리비아는 그렇고 그 돈을 대주는 쪽인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이번 투자로 어떤 걸 얻어가는 겁니까? 폭스바겐은 작년에 도요타에 이어서 이제 세계 2위 이제 완성차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의 비아디 등 전기차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의 리비안 투자는 어떤 전기차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폭스바겐은 테슬라의 라이벌로 여겨졌던 리비안과의 협력으로 이제 테슬라와 같은 효율성과 기능을 갖춘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좀 한 발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비안의 소프트웨어와 이제 전기차 기술에 접근함으로써 신차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전기차 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게 됐고요. 네. 폭스바겐은 이번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리비안의 지분을 인수하는 두 번째 이제 완성차 업체가 됐어요. 기존에 이제 미국 포드 자동차가 리비안을 2021년 당시에 아마존과 함께 약 12%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였는데 네. 리비안과 함께 이제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작년까지 리비안 주식 대부분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뭐 포드가 빠지고 폭스바겐이 리비안 주주로 들어온 셈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산업계 소식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사모펀드 이제 미국 아파트 사들인다. 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인데 네. 한 유명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제 오히려 부동산을 대거 사들여서 화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KKR이 역대 최대 규모의 아파트 매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KKR은 미국 전역에 있는 아파트 5,200채를 2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9,2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KKR의 아파트 매입은 이제 유명 금융투자사들이 이제 아파트 등 이제 다가구 주택의 어떤 광범위한 가격 반등에 베팅하고 있다. 또는 한 예로 또 보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는 대형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미국 아파트 가격과 임대료가 곧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제 확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아파트를 네. 사들였다고 하셨는데 좀 다른 곳이랑 다르게 미국 부동산은 잘 나가고 있나 봅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미국 부동산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네. 고금리에 더해서 이제 주택 초과 공급이 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부담을 줬고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넘치면서 이제 임대료 상승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1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예. 미국의 올해 5월 아파트 가격은 2022년 7월 최고치 대비 20% 넘게 빠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건수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4%가 감소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어떤 부동산 침체 수준도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게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 이제 미국 중서부와 이제 북동부 도시에서 아파트 임대료가 다시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투자사들이 대규모 아파트 포트폴리오를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많이 낮아졌는데 이제 네. 오를 것 같으니까 사들이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제 그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올해 4월에 이제 민간 임대 주택회사 아파트먼트 인컴리츠를 한 1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또 합의를 했고요. 예. 또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아파트 7,000채를 이제 15억 5천만 달러에 또 사들였어요. 네네. 투자자들은 이 신축 아파트의 착공 건수가 이제 줄어들고 2026년까지 신규 공급이 제한이 돼서 이제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또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초과 네. 공급이 문제였는데 이제 공급이 그렇죠. 제한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군요. 네네. 그 좀 어떤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별로도 좀 특징적인 매수 패턴이 있습니까? 이제 KKR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아파트 시장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제 공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남부 15개 주에 이제 걸쳐 있는 지역 선벨트 시장마저도 신규 공급이 둔화하면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KKR은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자산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는 이제 학생 기숙사 포트폴리오에 16억 4천만 달러를 또 투자했고요. 지난달에는 테네시주 산업 캠퍼스도 매입을 했습니다. 네네. 이 공급은 줄고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점쳐지는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부동산 변곡점이라고 보고 뭐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